현재 전 세계 기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선 전례 없는 대홍수가 발생하여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등 이전과 똑같은 지역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큼 거대한 물폭탄을 맞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반대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폭우와 가뭄 사태로 식량 생산의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세계적인 가뭄 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밀 수급이 부족해지자 중국은 그간 사재기로 비축해왔던 밀을 전 세계에 팔아치우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미국 BBC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대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가뭄으로 인해 전력 대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전력망이 마비됐고 비싼 값에 팔아치우던 중국은 정작 자신들의 땅에선 가뭄이 발생할 줄 몰랐는지 식량 안보 위기를 맞이하고 만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일본에선 중국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도의 태풍이 들이닥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인해 도쿄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미국 기상관측센터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요란이 기존의 태풍들과 전혀 다른 슈퍼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9호 태풍 성과는 중심기압 938헥토파스칼, 초속 38m의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예정이며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들이닥쳐 대만까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본 정부는 사색을 띤 얼굴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얼마 전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며 일본 규슈 전역을 물바다로 만든 흰남노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태풍 흰남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의 경쟁자인 열대 저하부마저 먹어치우며 덩치를 더욱 키워 거대한 슈퍼태풍으로 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9호 태풍 성과도 대만 해상을 지나쳐 일본 열도로 북상하는 사이 태풍과 가을 장마전선이 만나게 되어 매우 위험한 태풍이 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한반도에 치명상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더욱 강한 태풍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문제는 태풍 성과가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를 들이닥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 것입니다. 태풍 성과는 관측 당시만 해도 오키나와 인근까지만 지나고 대만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이 지나는 해역의 해수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나라를 통과한다 해도 초토화를 만들 것이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상 예측 사이트인 윈디에 따르면 종전의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좌측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고 타이완과 필리핀 절반이 태풍 반경에 들어가고 중국 남동부를 훑고 그대로 올라오더니 남해와 일본 규슈 일대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윈디는 체코 기상청의 기상 어플리케이션으로 태풍에 있어서만큼은 여태까지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가장 웃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력한 세를 형성해 나간 만큼 일본 열도로 직격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를 지나쳐 간다면 자기네들 혼자 피해 입는 것보다 양국이 동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물귀신 작전을 쓰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의 폭우 사태에도 일본 언론사들은 일본의 도쿄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폭우가 쏟아져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는다며 한국인들도 일본의 시스템을 배웠으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역시나 일본답게 자국의 시스템은 우수하다며 추켜 세우고 반대로 한국은 일본처럼 하지 못한다며 은근슬쩍 얄보는 듯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던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0월 7일 새벽 미국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도쿄만 앞바다로 직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태풍 성과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사실인데 맹렬한 기세로 대만 앞바다를 도달한 순간 갑자기 오른쪽으로 크게 꺾어버리며 그대로 도쿄를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려 일본의 도쿄만 앞바다까지 강력한 바람의 위험반원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일본의 섬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조업을 통해 먹고 사는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흰남노와 남마돌의 영향으로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 섬까지 영향을 주면서
열도의 많은 양식장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야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기상청의 발표는 없는 상황이며 물론 한국과 유럽 기상청도 아직까지 태풍 성과가 완벽치 않기에 오직 미국 기상청의 예측만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답게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반도만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 것인가? 태풍조차 한국인들이 무서워서 비껴가는 게 틀림없는 것이다. 괜히 주변국을 괴롭혔다가 역풍이 불었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한탄이 하늘을 찌릅니다. 올해 유독 한국만이 태풍과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모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4호 태풍 에어리는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돌연 유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상 경로대로라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영향이 예상되었지만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급격히 유턴을 보였고 결국 수도권 쪽은 넘보지도 못한 채 남해안과 일본 규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반대로 효자 태풍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태풍 송단은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친 흔한 잡초 태풍이라고 여겨졌고 실제 태풍 그 자체가 불러오는 기상현상은 굉장히 미미했으며 또 마른 장마로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송다가 단비를 뿌리며 효자 태풍이 되면서 반대로 극심한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과 대비되자 일각에서는 태풍이 한반도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까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극심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토록 안전한 이유에는 편서풍의 영향과 더불어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인들은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2016년 발생한 태풍 라이언록도 부드러운 L자 모양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까지 올라올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마르세유 턴을 하며 적도 인근에서 새를 엄청나게 키우더니 일본 중심부를 강타하고 소멸했습니다. 이쯤 되면 태풍이 한국에게는 나름 관대한 반면 주변국들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지간해서는 태풍에게 뚫리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일본과 중국은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인들은 태풍 성과가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특히나 10월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슈퍼태풍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지난번 흰남노가 휩쓸고 갔던 남해안과 포항 일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초강력 태풍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